3년 동안 10억을 번 평범한 직장인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년 동안 10억을 번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입니다. 저자는 직장인이자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된 지 4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재테크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회사 선배의 원치 않는 퇴사를 보고 부동산 투자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잃지 않은 부동산 투자법, 부동산 리스크 관리 및 투자지역 선정 방법과 저자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직장인 투자자의 돈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비근로 소득 창출 6단계. 1단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2단계, 소비 자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3단계, 남은 돈을 모은다. 4단계, 모은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산다. 5단계, 1에서 4단계를 반복해 규모를 키워 자산 시스템을 만든다. 6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는다.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6단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돈을 번 후 절약을 통해 만든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 돈을 불려나간다. 저자는 4단계인 투자 단계 중 부동산을 선택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보통 재테크하면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고는 합니다. 저자가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할 시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아 자산을 빠르게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 투자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테크에 비해 황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지 않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해 내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3가지를 갖추게 된다면 부동산의 계단식 상승 구간은 나타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셋째인 역전세 등에 대비해 내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자금 동원력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심지어는 제2금융권의 돈까지 끌어모읍니다.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를 하죠.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전세가 났을 때를 대비해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그때를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저평가된 진짜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고요? 그럴 경우 저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자가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만약 욕심을 내서 잘 풀리면 상관없는데 집값이 하락해 연쇄작용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 이외의 물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뉴스를 보면 갭 투자자가 파산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괜히 갭 투자 잘못했다가 줄줄이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호재가 많은 지역이더라도 다수의 부동산을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전세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즉,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무너지지 않을 역전세 리스크 관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은 물건에 투자한다. 전세 거주자는 실수요로 보는데 이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 몰린다. 즉, 조건이 비슷한 투자 대상이라면 직장 수요나 교통편의 측면에서 우수한 물건에 투자하는 게 좋다. 둘째,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예정된 곳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한다. 내가 투자하려는 물건의 주변 지역에 3, 4년 이상의 장기간 해당 지역 인구의 1% 이상의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셋째, 세제 혜택을 위해 매입 물건을 임대용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매도에 현금화가 가능한 투자 물건을 한두 개 정도는 남겨놓는다. 이는 유동성 리스크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가 줄줄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것이다. 혹시 부동산은 불패라고 생각하시나요?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은 채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어렵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투자지역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세가율과 가격입니다. 전세가율이 70% 이상이고 가격 자체가 저렴하면 임장을 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동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비슷한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발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팁이냐고 할 수 있지만 100% 팩트이며 부동산에서 발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투자금의 규모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확인해서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인스랜드 부동산의 테마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3천에서 5천만원 가량인 단지가 많은 지역을 임장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입주 물량과 미분양입니다. 예기치 못한 역전세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입주 물량과 미분양에 대한 통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호갱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역별로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입주가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가 많다면 강동구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유기적으로 물려있는 부분이 많아 권역을 하나의 자치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초보자라면 현재 사는 곳과 그 주변 두세 군데 정도에 직접 가보고 가격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한다. 그 후 매달 전국 시구 단위로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고 점점 넓혀가야 한다. 즉, 평소에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친숙한 동네를 통해 부담감 없이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자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3년 안에 부동산으로 순자산 10억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첫 투자에 나서기 전 경제 및 투자 관련 도서를 100권 이상 읽었고 10여 개의 강의를 수강해 부동산 투자의 이론과 지식을 쌓아나갔다. 그 기간 50명 이상의 투자 동료들을 만났으며 투자 여정에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론적 무장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마련되자 비로소 어떤 대상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소 저자와 같이 투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투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위해 타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두라. 태권도를 배울 때 아무도 없는 도장에서 혼자 기합을 넣으며 발차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친구와 함께 도장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기합을 지르면서 발차기를 하는 게 훨씬 즐겁지 않겠는가. 같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료가 된다. 장거리를 여행하는 철새는 혼자 나는 법이 없다. 부동산 투자를 포함해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에는 혼자보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런닝메이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책을 읽고 있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콘텐츠로 만들어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런닝메이트는 누구인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